그래서 이 언어 개혁이 굉장히 중시가 되고 이 시기에 중국에 정말 기라성 같은 언어학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그 언어학자들의 탄생, 이것을 우리가 중국에서 당분간은 살펴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한편 이 관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막 역시 간체자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막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간체자가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른 그런 웃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체자도 줄이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현재 그 간체자의 모습을 보면 대만은 우리가 번체자를 쓴다라고 흔히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대만도 간화를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온 역사입니다. 대만에서 쓰는 그 줄인 글자와 중국의 본토의 간체자는 글자 모양이 살짝 다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민간에서 막 수집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웃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자, 한편 이제 글자는 우리가 이 간화하는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었죠. 그죠? 어쨌건 뭐 없애자, 아예 우리 쓰지 말자 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지만 어쨌건 전체적인 맥락은 간화, 간단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말은 어떨까? 말하는 걸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어멍 거신자오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받아 쓰시다가 받아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문제와는 비슷하면서도 살짝 맥락이 달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병음화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계속 쓰는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병음화는 서구와의 접촉에서 비롯된 산물입니다. 만약 서양이 중국을 그 틈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병음화라는 과정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트리고의 서유 이목자 같은 이런 자료들은 이미 중국어를 너무나 완벽하게 이미 1600년대에 라틴 문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유 이목자를 써주고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의 지식인들이 와, 중국어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미 1600년대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써놓은 지명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을 기록하고 남겨놓고 싶은 열망은 더욱 강했을 텐데 이 사람은 마침 중국어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중국어도 이 사람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어를 익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자기가 쓰는 것이 우선 자기 자신의 과제였기 때문에 중국어를 이렇게 표기해서 남기면 된다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지식인들에게, 왜냐하면 같이 지도를 제작해서 써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대한 눈이 뜨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미 중국에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이 언어개혁의 양상 가운데 병음화, 즉 자기 언어를 기록하는 이 과정은 라틴 문자 혹은 로마 문자를 쓰면 되는구나 라는 데는 중국 사람들이 아마 그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건 그 방향을 보면 남방에서 북방으로 갑니다. 선교사들이 올라갔던 방향하고 일치합니다. 선교사들이 주로 마카오라든지 아니면 그 마카오 일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남경을 통해서 그리고 북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남방은 주로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 똑같이 한어, 중국어를 우리는 중국어라고 부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한어, 한족이 쓰는 말이라고 해서 한어라고 하는데요. 이 한어의 방언이 크게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개. 그죠? 또 이것을 이제 7가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10개, 일반적으로는 7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방언이 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북경 말이랑 표준어랑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북경어에는 성조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가 나가요. 그런데 저 밑에 홍콩으로 한번 가볼까요? 홍콩으로 가면 옛날에 주윤발 씨가 막 그죠? 두두두두두 하면서 나오던 그쪽에서는 얏이 썸세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해먹는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데. 그죠? 내가 이 직업을 우리 조카랑 아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들만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막 표준어 쓰는 애가 오면 걔한테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써줄 수도 없어요. 그 답답함과 그 고통을 서양 선교사들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 쓰세요. 그냥 라틴 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심지어 대만 같은 데서는 그 교회에서 사용하던 라틴 문자로 우편 발송을 했대요. 할머니들도 평생 글자를 모르다가 3일만 하면 그걸 이해했다는 겁니다. 3일 만에 갑자기 신봉사가 눈을 떴어요. 자, 한편 예를 들자면 이 노당장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인이 아니라 중국인으로서 최초로 어떤 병음 문자를 만들어 보고자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 정도나 되어서야 나옵니다. 1892년. 서양 선교사들은 이미 17세기에 그런 교본을 만들어 줬다고 했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줄여서 절음 신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이름은 중국 띠콰이 qianxinzi, 그래서 중국 제1쾌 절음 신자 이렇게 부르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책도 한번 써봅니다. 책을 뭐를 써보느냐? 일목요연, 눈에 확 보이는 퍼스트 스텝, 그죠? 초계, 눈에 확 띄는 퍼스트 스텝 이런 거를 이제 딱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걸로 뭘 하느냐면 자기 동네의 그 글, 그걸 읽는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생각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면은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특이해요.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원래 하문 사람입니다. 하문이면 한국보다도 훨씬 위도가 낮습니다. 지금 우리 이 계절이면 하문은 해질녘에 25도, 26도 정도 됩니다. 아주 쾌적하고 하문은 지금 현재 개발이 많이 되어서 하문에 가보시면 정말 이렇게 상큼한 도시가 있었다니, 또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대만이 보입니다. 금문도가 보여요. 대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요충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이 하문이라는 곳이
민남어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언어가 이 북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이건 뭐 한국 사람이 맨날 한국말만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SAT를 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일인데, 그죠? 자, 과거에 실패하고 싱가폴로 건너갑니다. 이 하문이 예로부터 동남아랑 굉장히 교류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영국 선교사들, 그 중국에 건너오는 선교사들도 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영국이 비교적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나 언어, 문자 정리에 있어서 이 영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영국 선교사 밑에서 이 사람이 이미 영한자전을 편찬한 그런 경력이 있는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 사람이 이런 독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알파벳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기호를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그렇지만 55개니까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모음 같은 것도 훨씬 많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알파벳하고 좀 비슷한데 뭔가 좀 차이가 나는 이런 식의 기호를 55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에 중국이 정말로 그 정치 격변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도대체 어느 편에 가서 서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어떤 날은 뭐 광서제가 나타났다가 광서제 갑자기 뭐 물러나고 서태후가 오는가 했더니 막 연합군이 밀어닥치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 언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꾸만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또 혁명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 통일 방법안, 국어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 어쨌건 이렇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말이지, 법정 언어조차도 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국어를 통일하자, 우리 말부터 통일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거는 이제 문자, 간화, 그 다음에 말하는 걸 표기하는 병음화, 여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이 국어를 어떻게 좀 하나로 모아보자, 말을 어떻게 좀 우리가 단위로 하자, 이것도 동시에 막 섞여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북방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이제 그 노당장이라는 사람이 절음 신자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사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북방에서는 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에서 쓰는 말, 그러니까 일종의 표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화는 사실 북경어가 관화도 아니고 중국의 관화가 여러 지역의 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화끼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북방에서 쓰는 우리가普通话, 표준어도 관화지만 북경 관화입니다. 그런데 저쪽 서남 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운남 쪽으로 가면 서남 관화를 또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하오 하고 북방 관화로는 말을 하지만 서남 관화에서는 니호, 한어 10대 방언 중에 이 관화는 하나로 묶이지만 그 둘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금자모 제2식이라고 하여서 국어 로마자를 이제 공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순전히 북경음만 나타냅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결국은 내가 정치 세력화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잡수는 분이 곧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모택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농민들, 그러니까 위에만 하더라도 이제 순북경음 이런 것은 엘리트들을 상당히 겨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언어 정책의 역사를 굉장히 이제 거시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 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써야 된다
하는 이 서동문이라는 것은 이미 주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개혁의 필요성, 정말 이 문자를 개혁해야 되겠다. 병음한 문자를 써야 되겠다. 한자를 간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더 청말부터 이 제창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맥락이 같은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가 어떻게 다르냐면, 서동문은 이 같은 문자를 써라. 이건 누가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필요성이 아래에서부터 뭔가 우리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청말부터 본격적으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언어 정책의 역사 자체도 주로 이제 그 중국의 언어학자들이 이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언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고, 우리는 뭐 아언이라든지 중국은 뭐 표준어 정책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옛날부터 있었어. 한대 이전부터 있었다고. 뭐 주대 때, 진대 때 우리 다 있었어.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제 위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말부터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 관에서조차 포기, 우리가 너 주조도 힘들고 말이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 신문들이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잡지, 아유, 발간 못 한다고. 관에서 손을 놔도 민간에서 우리가 이게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또 민간도 상당히 모순된 욕망을 보입니다. 민간이라고 해서 다 뭔가 막 병음자 이런 거 쓰고 싶어 할 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돌을 자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좌절을 맛보는 그런 역사를 겪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시 언어 정책이 사실상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아무 결과물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건 없고, 다만 노력하고 포기하고 다시 노력하고 포기하고 또 재도전해보는 그런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아닌 다른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민의 욕망을 제대로 못 읽은 겁니다. 농민들과 더불어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 그때부터 이제 방향을 급선해야 합니다. 한자 보급의 방법론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병음화 이런 거 너무 막 강조하지 말고 한자를 보급하는데 방법론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 방향을 급선회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모택동 같은 인물들은 굉장히 우리가 노회한 인물이다. 그죠? 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정치 구단이다. 이 사람은 문자 개혁은 세계 각국의 문자와 같은 병음 문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애초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한자 폐기론자죠. 원래는 한자 폐기론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 준래 총리께서는 중국의 새로운 표기법으로 라틴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 자모는 병음의 방언이죠. 그래서 이 준래는 사실 병석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기의 열정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